예산이 적은 대표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첫 매출을 만드는 거죠. 이럴 때 대표님들이 욕심내는 게 항상 있습니다. 매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200만원,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여러 가지 뿌려봤자 어차피 이 통계 데이터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매체에다가 예산을 몰아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쇼핑몰 마케팅의 본질은 사실 단순합니다. 광고가 많이 노출되고 클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이 나는 첫 구매 한 건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전문 대행사 셀레버리지의 김태형 과장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적은 예산 수준의 이제 광고주분들을 많이 협업하게 됐는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두 건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 장바구니라든지 상세 페이지에 스크롤을 깊게 내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최적화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월 수억 원 단위의 대형 이커머스 광고까지 맡아보면서 소규모와 대규모 각각의 장단점을 다 경험했는데요. 대형 쇼핑몰로는 위메프가 있었고요. 10명이 넘는 TF 단위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저는 성과 관리 그리고 예상 시뮬레이션을 리포팅하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쇼핑몰 마케팅의 본질은 사실 단순합니다. 광고가 많이 노출되고 클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이 나는 첫 구매 한 건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출과 클릭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여정 전반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하는 거죠. 클릭률을 높이겠다고 자꾸 자극적인 소재를 쓰고 과대 광고를 해봤자 상세 페이지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매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구매 여정에서 이번 소비자는 뭐가 달랐던 건지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나가면 최적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이 적은 대표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첫 매출을 만드는 거죠. 예산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자연스레 소재의 가짓수나 타겟의 범위도 넓어져서 구매가 한두 건이라도 생기기 시작하고 최적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그 첫 단추를 깨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 대표님들이 욕심내는 게 항상 있습니다. 매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200만원,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여러 가지 뿌려봤자 어차피 이 통계 데이터가 안 잡히거든요. 구매 한 건, 두 건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모으실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운이 따라서 빵 터지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매체에다가 예산을 몰아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구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광고로 들어온 고객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장바구니에는 담았는지, 회원가입은 했는지, 혹은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는지 이런 작은 전환 하나하나를 확인하다 보면 어떤 광고가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눈에 보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퓨저 그리고 소이캔들의 젤캔들 같은 DIY 업체들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대표님도 똑같았어요. 2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대여섯 개 매체들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구매가 안 일어나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는데 딱 말씀드렸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매체에만 집중을 하셔라. 그래서 메타를 좀 진행하게 됐고 메타에서 첫 달에는 당연히 광고 성과가 안 나오죠. 당연히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실패 속에서 얼마나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광고 소재는 별로였고 이 상세 페이지는 별로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한두 건씩 계속 구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은 점점 성과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좀 더 나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을 해서 한 두 번째 달까지는 해서 한 로아스 100%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00%를 넘기고 나서 두 달 정도 더 지나니까 400%까지 금방 오르더라고요. 이 금방 오르게 된 계기로는 타겟 테스트나 소재 테스트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같은 실수 반복 안 하고 욕심 안 부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게 키워드가 10,000개, 20,000개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개로 늘어나고 광고 소재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10개, 20개 단위가 아니라 100개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하루하루 얼마나 판매됐고 얼마나 광고비가 나가는지만 보지 어떠한 곳에서 좀 누락이 발생했고 어떠한 곳에서 효율이 떨어지는지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고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엑셀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된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한 달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좀 어학원 쪽을 좀 광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학원에서 이전 대행사 인수인계 파일을 보니까 뭐 리포트 묶음이라고 받았는데 안에 한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들 엑셀 파일이었는데 뭐 연도별로, 월별로, 그리고 해당하는 지점별로 해서 다 파일을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은 많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일자별 데이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를 위한 보고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좀 통합 운영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보고서 안에는 언제 어떤 광고가, 어떤 형식의 광고가 어떤 타겟으로 했을 때 잘 나가는지, 그리고 언제든 상관없이 기간 설정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체크하고 좋은 것들을 더 내보내고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 성수기 대비해서 뭐 성과도 한 20% 상승했던 것 같고요. 같은 효과 대비해서 효율도 한 15% 비용 절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양식 좀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데이터가 마스킹이 됐든 간에 어쨌든 어떤 지표들을 좀 이 마케터가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단순히 일자별로 매체별로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이고, 보고서와 이격돼서 매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케터가 볼 수 있는 것들도 한정되고 결국에는 전체들을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여러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 매체면에서 수백 개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에 맞는 매체를 찾는 겁니다. 보통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크리테오, 리얼클릭, 타겟팅 게이츠, 뭐 구글 애즈, 메타 광고 여기저기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어떤 매체에서 들어오든 이게 어느 매체의 성과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 매체들을 진행했을 때 특정 몇몇 매체들은 자기네들 성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지도 못한, 소비자가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끄트머리에 노출되는 광고를 자기네들 성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 매체상에서는 1000%, 2000% 로아스가 찍히지만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금액대는 일단은 이거는 사실 살짝 애매한 부분인데 보통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한 매체당 150은 쓰셔라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10만원, 20만원 집행해봤자 클릭 1000개도 안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통계를 내겠습니까? 대표님 상품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율이 막 50%가 된다면 말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구매율이 막 1%, 3% 이런다면은 150만원씩은 쓰셔야 통계를 내고 이 매체가 나와 적합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한번 광고를 통해서 나는 매출들은 이후의 매출이 이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광고 보고 산 것들은 홈페이지가 어디였는지도 잊어먹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샀는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구매 주기, 얼마 만에 다시 구매하는지 좀 파악해서 당신네들 산 물건 우리 거야 라고 다시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구매 주기가 좀 확정적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30일치, 60일치 이렇게 팔았으면 25일, 뭐 55일, 50일 단위로 해서 사용자 집단을 나눠놓고 이 집단한테 다시 같은 상품을 보여주는 이런 광고가 좀 유효해요. 건강기능식품 플랫폼을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체험판으로 막 3일치, 7일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30일치, 60일치를 제안을 했을 때 그냥 일반 광고보다도 전환율이 한 5배 정도는 더 높았던 걸로 성과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대행사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대행사에는 그만큼 많은 신입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회사 제품을 광고하는 거는 마케터 한 명이고 그 회사는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담당 마케터의 역량을 봐야 되는 건데 담당 마케터가 광고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뭐 로직이나 경험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광고를 맡기면은 이 전사가 달려들어서 대표님의 상품을 광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담당 마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사를 골라야 되는 건데 회사를 고를 때는 이 대행사가 해당 마케터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소재 제작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내부에 디자인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좀 만져보고 싶다고 하면은 내부에 이런 기획자들이 따로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셀레버리지를 선택한 이유가 마케터분들 외에도 뭐 개발자분들도 있고 웹 디자이너분들이 충분히 계셨기 때문인데요. 좀 저희 회사 자랑을 좀 하면은 셀레버리지 모토는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낸다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나지 않으면 캠페인이든 매체든 세트든 어떤 설정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소재가 문제다 싶으면 소재도 성과가 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만든다는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럼 상세 페이지까지 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마케터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나 경험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지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실제로 회사의 역량이 내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게 계속 비용만 쓰는 것 같고 판매는 안 일어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점점 최적화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터지게 성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상품의 본질 그리고 브랜드가 가진 힘이에요. 저희 같은 마케터는 대표님의 상품을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돕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대표님이 잘 만들어진 상품을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셀레버리지의 김태형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들의 쇼핑몰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